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고구려가 망하고 왕건 고려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공백은 대조영의 발해가 있었습니다. 발해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의 발해는 사실을 따져보면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발해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화하족 사서에서는 발해 말갈이었는데 말갈을 빼고 발해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화하족 사설을 찾아보면 대조영은 백산말갈에 해당하고 고구려의 북쪽에 있어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구려의 속국이었다고 합니다. 화하족들이 말하는 발해 쪽에 있으니 발해라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대조영의 나라를 무슨 국명으로 말을 했을까요? 대조영의 나라라고 계속 말하기 이상하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하족은 아닙니다. 고구려 멸망하고 난 이후 18년 후에 대조영이 발해국을 선포하여 신라의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발해와 가장 친근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풍습과 언어가 같습니다. 그럼 한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하기보다는 남북국 시대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지식사전이나 대백과사전 등에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현재 남한과 북한, 남조선과 북조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등으로 나뉘어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발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신라에서는 발해를 북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딱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790년 3월에 일길찬 백어를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812년 가을에 급찬 숭정을 정사로 하여 북국에 보냈다. 북국이란 말은 북쪽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발해에서는 자신들의 국명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기록은 제3자에서 나옵니다. 백제왕이 있는 일본입니다. 발해에서 수많은 사신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발해에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사들을 한 번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발해를 고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고려였다. 그럼 고구려가 고려이고 발해도 고려이면 고려는 고려입니다. 고추모 고려, 대조영 고려, 왕건 고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조영 고려는 926년에 거란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왕건 고려는 918년부터입니다. 대조영의 고려와 왕건의 고려가 겹치는 시기는 8여 년 정도입니다. 한 시대에 두 개의 고려가 있고 황제가 두 명이다. 왕건은 왜 고려가 있는데 자신의 국명도 고려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될 듯합니다. 북고려, 남고려 이렇게 말입니다. 영어로 사우스 코어리어, 노어스 코어리어 이렇게 보니 지금의 시대인 21세기와 같은 영어 국명입니다. 정리하자면 화하족에서는 발해로 불리워졌고 신라에서는 북국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자신의 국명은 고려라고 말하고 있는 대조영의 고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대조영의 고려라고 말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일사에 보시면 대진국본기가 있습니다. 대조영의 고려입니다. 그런데 대진국은 우리가 통상 금나라를 칭하는 말입니다. 대진국으로 불리기에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대조영 고려는 왜 고구려를 이어나갔을까요? 대조영은 송말말갈 출신으로서 고구려와 붙어있는 곳입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구려의 제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조영의 고려는 고구려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고 난 후 나당 전쟁을 거치면서 고구려의 유민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나라에 끌려간 유민들도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조영의 고려는 왜 자신의 국명을 고려라 했을까? 그 이유는 고구려 유민들이 자신의 송말말갈 부족보다 많이 피난을 와서 정착하니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니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고려라는 국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영의 고려는 옛 부여와 옥저 땅을 차지하여 신라와 양분되는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말갈의 위치를 찾게 되면 다른 곳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니 말갈의 위치를 찾아볼까 합니다. 제왕원기 고려 시절 이승효분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옛 고구려의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 남쪽 성, 지금의 남책성이다. 오대사에 이르기를 발해는 본래 송말말갈로서 영주의 동쪽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대조영은 고구려 장수이고 발해는 본래 송말말갈이라고 말합니다. 영주의 동쪽이니 고구려의 서쪽 영토는 영주인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화하족 사서 북사 열전 물길 당이 낮고 습하며
흙을 둑과 같이 쌓고 구덩이를 파서 거처하는데 출입구를 위로 향하게 내어 사다리를 놓고 드나든다. 땅에서는 조, 보리, 검은 기장이 많이 생산되고 채소로는 아욱이 있다. 물맛은 소금기가 배어 있으며 나무 껍질 위에서 소금이 나오고 또 짠 물이 고여 있는 못도 있다. 이 사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보자면 땅이 낮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덩이를 파서 거처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덜 춥습니다.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결정적으로 소금호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화하족 사서 신호대사 사이브록 흑수말갈. 흑수말갈은 본디 물길이라고 불렀는데 북위에 이르러 중국에 나타났다. 그 나라는 동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남쪽으로는 고려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돌궐과 접경하고 북쪽으로는 시리와 인접하고 있었는데 대개 숙신시의 땅이다. 그 무리들은 나누어져 수십 부를 이루었는데 흑수말갈이 가장 그 북쪽에 위치하여 제일 강하였다. 이 사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길은 말갈이라고 합니다. 동쪽은 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바다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를 그들은 바다라고 하기보단 큰 강줄기나 큰 호수를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에 보이시는 하얼빈시 서쪽으로 보시면 크고 작은 호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후가 따뜻한 시절에는 그곳이 더 큰 호수나 바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북쪽은 시리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흑룡강 주변에 사는 부족을 흑수말갈이라 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쪽으로는 돌궐이 있다고 했습니다. 흉노족, 선비, 돌궐, 거란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삼국유사 권일 제1기 말갈과 발해 후이서에는 말갈을 물길로 썼다. 지장도에 이르기를 음누는 물길과 함께 모두 숙신이다 라고 하였다. 흑수와 옥저는 동파의 지장도를 보면 지난해 북쪽에 남북 흑수가 있는데 살펴보건대 동명제 즉위 10년에는 북옥저를 멸망시켰으며 온조왕 42년에는 남옥저의 20여 가오가 신라로 귀순해 왔다. 또 혁거세 53년에는 동옥저가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고 하였은즉 또 동옥저도 있는 것이다. 지장도에서는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말갈은 물길이고 음누는 물길과 함께 모두 숙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위에 옥저가 있고 옥저 위에 말갈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리장성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한국사학계에서 그리 해석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냥 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성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리장성은 안입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만리장성을 옥저와 말갈의 경계선으로 잡아버리면 화하족의 만리장성이 한반도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북 공정을 도와주는 우리 학계입니다. 화하족 사서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입니다. 그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부여의 사슴, 마킬의 돼지, 솔빈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오의 가자미 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남해의 다시마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마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중국이 86.3%, 한국이 12.2%, 일본이 1.9%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랴오닝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산동성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발해만에서 대부분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타오의 가자미를 보시면 현재 학계에서는 지금의 러시아에 위치한 한카오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마는 바다생물로서 한카오는 민물입니다. 그런데 한카오에 대한 논문에서 보시면 바다물고기 뼈가 11% 정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바다에서 유통했을 거라 합니다. 호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의 동해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바다가 없던 화하족들은 바다를 호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자미 하면 동해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낚시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된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발효식품입니다. 대조영 고려의 특산품에 된장이 있네요. 화하족 사서 수서 동이열전 말갈.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음락마다 추장이 따로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모두 7종이 있다. 그 첫째는 송말부로서 고려와 인접하여 있는데 정병이 수천 명으로 용감한 병사가 많아 늘 고려를 침입하였다.
둘째는 백돌부로서 송말부의 북쪽에 있으며 정병이 7천이다. 셋째는 안거골부로서 백돌부의 동북쪽에 있다. 넷째는 불열부로서 백돌부의 동쪽에 있다. 다섯째는 호실부로서 불열부의 동쪽에 있다. 여섯째는 흑수부로서 안거골부의 서북쪽에 있다. 일곱째는 백산부로서 송말부의 동남쪽에 있다. 이들은 정병이 모두 3천에 불과한데 흑수부가 가장 굳세고 건장하였다. 불열부에서부터 동쪽 지방은 화살이 다 돌촉인데 곧 옛날 숙신씨의 땅이기 때문이다. 대조영의 고려를 찾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보겠습니다. 말갈의 땅에는 소고모수가 있습니다. 광개토태왕 소고모수까지 진출했다는 내용으로 KBC에서 방영되었던 역사적 그날입니다. 말갈의 땅에는 흑룡강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조영 고려의 남쪽 바다에는 다시마가 생산되어야 합니다. 대조영 고려의 동쪽에는 가자미를 잡을 수 있는 바다가 있어야 합니다. 대응할령 산맥의 동쪽으로는 숙신시의 땅으로서 지금의 심양시, 장춘시, 하얼빈시, 러시아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북쪽까지 옥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하바롭스크에서는 온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온돌은 두만강 북쪽에서 많이 발견되어 온돌의 중심 지역은 두만강부터 연해주 지역이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조영 고려의 북쪽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흑룡강은 확실히 고려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당연히 신라와 접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바레만이 대조영의 고려의 바다이고 그 아래에 신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한반도도 신라의 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남쪽의 신라, 북쪽의 대조영의 고려. 그래서 신라에서는 대조영의 고려를 북쪽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DNA를 가졌다면 한 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람과 DNA가 같은 곳은 러시아의 브리아트 공화국과 구이저우성의 묘족입니다. 고대 한민족은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